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물건을 매도 의뢰를 하러 간 이제 매도인이고요. 매도 의뢰인이고, 제 유튜브를 지금 경청을 하고 계신 구독자님이 저처럼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소장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장님, 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아들 명의로 하나 산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 아들은 호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운 좋게 취직이 돼서 계속 호주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산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아들이 호주에도 집을 하나 사야 되고 해서 이거를 팔까 합니다. 근데 세금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 못 파는데, 세금이 안 나온다 하면 그냥 적당한 금액에 소장님 좀 팔아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소장님 되시는 지금 구독자님은 저한테 어떤 질문들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만약에 A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벌써 물건 산지가 10년이 됐다라고 하니 2014년도쯤에 관리처분 나기 한 6년도 더 전점에 6년 전점에 이 집을 산 거예요. 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처분 기준으로 2년 이상 이미 주택으로 보유한 그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거 맞아요? 이제 질문을 했겠죠. 예. 2014년도 1월 5일 날 샀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6년 이전에 샀네요. 그리고 지금 관리처분이 났고 4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들은 이미 소득이 직장을 다니니까 증명이 되고 세대가 독립이 돼 있습니다. 이러면 집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들 명의로는. 이거 팔면 좀 비과세로 팔라고 하는데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럴 때, 팔았어요. 예를 들어, 이 유튜브 내용을 듣고 계신 지금 구독자님이 중개를 해가 팔았습니다. 이 집 하나밖에 없고요. 아드님 명의 관리처분 전에 6년 이상 이미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가 되겠네요. 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지가 한 3년쯤 지났습니다. 매도한 지가.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중개를 하셨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세무서에서 가산세 붙여서 미신고죠. 미신고 가산세 다 붙여서 세금이 제가 볼 때는 최소 2억 이상, 2억에서 한 3억 정, 그 정도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중개를 하셨던 그 소장님이 놓쳤던 게 뭘까요? 우리가 뭐를 묻느냐면 집이 몇 개입니까? 몇 채입니까? 한 채뿐입니다. 그럼 세대 독립이 돼 있습니까? 소득증명 됩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도록 주택을 보유했습니까? 이거 질문하고 오케이 되면 예, 비과세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홀딱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아까처럼 양도세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소장님이 놓친 부분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거는요.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께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거주자라 하면 국내에 그 주민등록 그거를 그 주소나 주민등록을 183일 이상 국내에 두고 있는 분이 거주자고요. 이런 거주자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게 이제 비과세 혜택인 거죠. 그럼 집은 똑같이 한 채 있었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했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소득증명되고 세대 독립돼 있고 이랬는데도 세무서에서 왜 그만큼 세금을 내라고 보냈냐 했더니 이 아들은 호주에 있는 거예요. 호주에. 비거주자죠. 국내에는. 직장까지 거기 다니고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호주에 거주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사로
네, 아는 걸 질문을 하셨네. 집 한 채, 소득증명, 비과세 요건 되고, 네, 비과세입니다 하고 홀라당 그냥 계좌 받아서 거래를 했다. 이 세금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래서 세금 상담은 99.9%를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0.1% 놓치는 부분 때문에 억대 이상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건 간단하고 쉽다 싶어서 이건 뭐 세무사에 뭐 의뢰하러 가실 것도 없겠다 싶어서 홀랑 그냥 팔았다. 이럴 때 이제 이 나온 이거를 물론 공인중개사가 양도세까지를 설명할 그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질문을 안 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질문을 했고 비과세라고 틀림없다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고 중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죠. 아예 여쭤보지도 않았고 양도세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을 안 한 상태에서 매도하신 분이 혼자 스스로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양도를 했다. 그런데 세금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1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질문을 했고 답을 드렸고 비과세일 경우에 팔겠다 했고 비과세라 하고 팔았다라고 하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비과세인 줄 알고 만약에 뭐 팔았다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도 비과세는 원래는 신고를 안 해도 되죠. 비과세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세무서에 비과세도 만약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하면 미신고에 의한 그런 그 뭐 가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소신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겠죠. 그러면 금액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은 반드시 뭐 거래를 하면서 수반되는 그 세금 내역을 상담을 해야 될 피치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공인중개사이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최종 거래를 결정을 하십시오라는 멘트를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 했는데도 이제 똑같다라고 하면 물론 편안하게 거래를 하셔도 되지만 세무사님들도 입주권과 연관된 그런 또 세금은 놓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양도세는 지급 안 하고 기장만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금액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그런 또 세금은 크로스 세무사님들도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두세 분 정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을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비과세라는 부분을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양도세를 꿈에도 생각을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그 소장님은. 비거주자, 거주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하셨고 그런 소장님들이 이거는 호주에 계시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비거주자네? 이거는 아무리 들고 계셔도 이거는 과세로 팔아야 되는 거네 라고 가이드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하러 오신 분이 아드님이 뭐 호주에 뭐 몇 년 동안 계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들이 집 하나 가져 있고 이거는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딱 팔러 오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자녀분들이 외국에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소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들고 계신 보유자분의 부모님들은 이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잘 챙기셔서 세금 정말로 폭탄을 맞는 이런 일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상담을 한 지가 며칠이 됐습니다. 바빠서 유튜브를 올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꼭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담 내용이라서 이거는 그냥 제 얼굴만 홀라당 내놔놓고 오늘은 유튜브에 주저리 말씀을 드렸네요. 꼭 참고하십시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